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 말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을 얼굴에서 읽으려 합니다. 말투에서 읽으려 합니다. 옷차림에서, 직함에서, 혹은 학벌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고 또 떠나보내면서 마침내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 어떤 말보다도 그 어떤 표정보다도 바로 그 사람의 손에 가장 정직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꾸밀 수 있습니다. 표정은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옷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만큼은 다릅니다. 손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 그대로 새겨진 지도입니다. 손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창입니다. 손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진실을 말하고야 맙니다. 저는 20이 조금 넘었을 때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눈을 보지 말고 손을 봐라. 그때는 그 말의 깊이를 몰랐습니다. 젊음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화려한 언변에 끌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에 매혹되고 품이 있어 보이는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상처를 받을수록 배신을 경험할수록 아버지의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함께 밥을 먹는 가족, 혹은 직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동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손을 제대로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손이 어디에 있는지, 악수를 청할 때 얼마나 힘을 주는지,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손을 어떻게 두는지를 관찰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화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잘 차려입은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조용히 그 사람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손에 새겨진 5가지 본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남은 인생에서 사람을 잘못 만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선물입니다. 살면서 가장 뼈아프게 배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가장 크게 상처 입힌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40쯤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말솜씨가 뛰어나고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으며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저를 형처럼 따랐고 저도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두 손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습관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그가 오랫동안 저의 신뢰를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손을 감추는 사람은 마음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손을 항상 주머니에 넣거나 등 뒤로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유형 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경계하셔야 할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버릇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손을 감추는 행위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인간은 본래 신뢰를 표현할 때 손을 펼칩니다. 악수를 하고 손바닥을 보이고 열린 몸짓으로 상대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감춥니다. 몸이 먼저 거짓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이 많고 표현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손은 항상 시야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손이 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혹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손이 보이지 않는다면 마음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친절한 표정을 지어도 손을 감추는 한 그 신뢰는 절반짜리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아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되 전부를 주지는 마십시오. 웃으면서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100년을 살아온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선배 교수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악수는 그 사람의 인생 태도와 같다. 그때는 그저 어른들의 격언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 수많은 사람과 손을 맞잡아 보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관찰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유형은 악수를 청할 때 손에 힘이 없고 미지근하게 잡는 사람입니다. 손끝만 살짝 걸치듯 잡거나 마치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손을 내미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그저 소극적인 성격이려니 혹은 낯을 가리는 사람이려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악수를 건네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미 속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 혹은 이 관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마음을 쓸지를 미리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당신 앞에 열려 있습니다라는 몸의 선언입니다. 힘 있는 악수는 존중의 표현이고 진심의 표현이며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반대로 힘없는 악수는 그 반대를 말합니다. 말로는 반갑습니다 라고 해도 손은 이미 나는 여기에 온전히 있지 않습니다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건네는 미지근한 악수는 오랜 경험상 반드시 그 이유가 내면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말을 하면서 손가락을 끊임없이 떨거나 손톱을 만지작거리거나 무릎 위에서 손을 쉬지 않고 비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의지로 통제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사람은 극도로 불안하거나 내면에 감추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 긴장이 손끝으로 흘러나옵니다. 뇌는
거짓말을 명령할 수 있지만 손가락은 그 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못합니다. 제가 50대에 가르쳤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말을 잘했지만 면담을 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거나 손톱 주변을 뜯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학생이 제출하는 보고서와 실제로 한 일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꾸며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손떨림을 의심의 눈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얼마나 반복적이고 어떤 맥락에서 나타나는가입니다. 평소에는 차분하던 사람이 특정 주제가 나왔을 때 갑자기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 주제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은 마음보다 정직합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손에 힘이 없는 사람과는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마십시오. 손가락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 앞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십시오. 이것이 상대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맞게 거리를 조율하라는 말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사람을 제대로 읽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결코 고운 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60쯤이었을 때 학교 근처에 작은 두부 가게를 운영하는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콩을 불리고 맷돌을 돌리고 뜨거운 김이 오르는 솥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은 제가 본 어떤 손보다도 거칠었습니다. 손바닥은 두껍게 굳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울퉁불퉁하게 부어 있었으며 손등에는 수십 년의 노동이 새겨진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두부 한 모를 건네줄 때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제가 평생 경험한 어떤 악수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분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친 손 하나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손이 거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삶을 피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어려운 시절을 버텨냈으며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몸을 움직여온 사람이라는 흔적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남에게 넘기려는 사람과 그 무게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감당하려는 사람, 후자의 손은 반드시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칠음 안에는 어떤 화려한 언변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진실한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인생에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농사를 짓던 친구, 공장에서 평생을 일한 동창,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에서 물건을 팔던 이웃, 그들의 손은 모두 거칠었지만 그들과 나눈 대화는 언제나 따뜻했고 그들이 건네는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살아온 삶이 단단하면 말도 단단해집니다. 꾸밈이 없어도 울림이 있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반면에 저는 곱고 매끄러운 손을 가졌지만 마음이 차가운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한 번도 흙을 만져본 적 없는 손,
한 번도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손, 언제나 남이 해주는 것에 익숙한 손. 그런 손은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깊이는 얕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손의 결이 삶의 결과 놀랍도록 닮아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손이 거칠고 마디가 굵은 분이 계신다면 그분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살아온 방식 안에는 어떤 책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거친 손은 힘든 삶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훈장입니다. 저는 그런 손을 가진 사람들 덕분에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손보다 진실한 손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고르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제가 90을 넘긴 후부터는 사람을 만날 때 말보다 자세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언어의 한계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다듬을 수 있고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두는가, 특히 손을 어디에 어떻게 놓는가는 훈련으로 완전히 감출 수 없는 내면의 표현입니다. 5번째 유형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거나 조용히 깍지를 끼거나 혹은 테이블 위에 단정하게 올려두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의 바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랜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충동을 스스로 다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끼어들고 싶은 말을 참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오롯이 상대에게 집중하겠다는 내면의 결단이 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교육자로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강단에 서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수많은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가장 신뢰하게 된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 절대로 손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지 않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 않았으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채로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기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었고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했으며 한 번 맺은 신뢰를 쉽게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손을 가만히 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만지고 싶고 끼어들고 싶고 자신의 생각을 빨리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 충동을 억누르고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한 매너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자기 자신을 단련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내면의 품위입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어떤 고급스러운 옷이나 유창한 말솜씨보다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과는 오래 함께 할 수 있겠다고, 실제로 그런 생각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줄 알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알며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은 인생에서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만나면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말할 때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가 수백 마디의 위로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말에 속았고 겉모습에 홀렸으며 좋은 학벌과 번지르르한 직함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 신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을 당했고 오해를 받았으며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려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열린다는 것을 100년이라는 시간은 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손을 잡았습니다. 힘차게 저를 이끌어준 손, 위기의 순간에 조용히 내밀어준 손, 그리고 웃으면서도 뒤에서 저를 밀어낸 손, 그 모든 손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인 끝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5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을 감추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마음도 감추고 있습니다. 힘없이 손을 내미는 사람과는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 앞에서는 중요한 것을 천천히 꺼내십시오. 그 사람의 내면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손이 거칠고 마디가 굵은 사람을 만나거든 가까이 두십시오. 그 손 안에는 어떤 언어로도 담을 수 없는 삶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들을 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사람을 만나거든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종류의 인간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더 이상 멀리 걷지 못하고 오래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을 만날 때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버릇이 아닙니다. 100년의 시간이 저에게 심어준 본능입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삶이 단단해집니다.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고르는 일은 직업을 고르는 일보다 배우자를 고르는 일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인생의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나이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시든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혹은 오래 알던 사람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손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조용히 편견 없이 그러면 말이 전하지 못하는 것을 손이 전해줄 것입니다. 마음이 숨기려 하는 것을 손이 드러내 줄 것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상처받고 사람으로 치유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 곁에 있느냐가 어떤 삶을 사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도 결국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좋은 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